직원들의 가정을 많이 생각하시는 분이다. 수평적인 문화를 지향하는 리더이실 것 같습니다. 수직적인 관계보다도 수평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좀 더 직원들한테 다가와 주시는 편이시고요. 그래서 제가 직원들이 대표님한테 다가가는 게 조금 친근감 있게 다가갈 수 있고 그 덕분에 좀 형 동생처럼 지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가끔은. 네, 가끔은. 매번 그러면 안 되고요. 가끔은. 저희 대표님 두 분이 계신데요. 두 분 성격이 극과 극이세요. 아빠, 엄마 같은 그런 분이세요. 김 대표님은 여러 가지로 관심 가져주시는 거 디테일하게 이 대표님께서는 큰 사업 꿈을 가지고 계세요. 회사를 크게 키우고 싶은 욕심이 많으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생각한 이미지랑 좀 다른데요? 아, 그러십니까? 네, 좀 더 개발자 같은 모습일 거라 생각했는데 자켓을 입으셔서 그런지 너무 연식이 좀 됐습니다. 아니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오늘 그 보면서 긴장을 유난히 많이 했어요. 내용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아, 네. 그래서 차근차근 오늘 대표님한테 듣고 싶은 얘기가 좀 많긴 한데 그래도 지금 딱 출근하셨으니까 샘플 카메라로 보여주시면 어떨지. 네. 아, 네, 알겠습니다. 여기서 좀 설명을 좀 드릴까요? 저희 회사는 보면 제품 이름은 이렇게 클라우드라는 제품입니다. 저희가 추구하고 있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플랫폼의 시스템을 만들고 또 개발을 하고 지금 납품을 하고 온라인으로 서비스도 하는 그런 파스 솔루션의 유일한 회사라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해도 너무 어려워요. 자,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원래 출근하시는 것처럼. 이거 어렵다는 것이죠. 아, 이거 정말 미치겠네. 먼저 이 화면을 잠깐 보시면 지금에 사용하고 있는 서버의 구조입니다. 물리적인 깡통적인 부분에 서버가 있고 그 위에 이제 OS를 까는데 그러면 서버 한 대만을 쓸 수뿐이 없는데 거기다가 하이퍼바이저라는 에뮬레이터를 올려서 가상화 서버, 즉 버추얼 머신이라는 서버를 만들어서 지금 모두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용하는 이유는 물리적인 머신의 비용 효과를 줄이기 위해서 한 대의 서버가 여러 개의 서버로 나누는 이런 효과적인 상황을 가져갑니다. 지금 점표가 3개가 지금 그림이 나오는데 이것이 지금 말씀드리는 첫 번째 서버고요. 이 위에 이제 어플리케이션이라는 것이 이렇게 쭈루루 이렇게 올라갑니다. 어플리케이션이 보통 한 10대 개 정도 들어가야 자그마한 앱을 하나 만들 수 있다고 보니까 그 10대 개 정도에 대한 조합의 앱이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보이는 UI의 모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네이티브는 이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부분들을 VM에 있는 거를 컨테이너 환경으로 다 넘기는 겁니다. 컨테이너 환경으로 넘기면 앱들이 전부 다 격리돼요. 이렇게 다 하나씩 하나씩. 그래서 꼭 버추얼 머신 같이 분리되어 있는 환경을 컨테이너가 만들어주는 거고 그래서 이 VM이라는 이 놈 위에 또 다시 컨테이너를 또 여러 개로 짜길 수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비용 절감의 효과가 굉장히 많이 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버에 여러 개의 컨테이너가 있는데 이 컨테이너들이 자기들끼리 통신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 서버가 꽉 찼다 그러면 얘가 비어있는 칸으로 자동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지하철을 타시면 10,000원 지하철이 있는 칸이 있고 지하철이 사람 없는 데로 있으면 10,000원인 사람들이 없는 데로 자동으로 옮겨가겠죠. 자기 편하고. 얘가 스스로 그런 짓을 해줍니다. 자기들이 스스로 옮겨가요. 그런 자동화의 기능을 갖고 있고 근데 거기서 쓰다가 어플리케이션이 죽어버렸네요. 어플리케이션이 죽어버리면 여러분들의 앱 서비스는 중지가 되고 서버 장애로 뭐가 장사가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얘는 죽으면 그 밑에 대비하고 있던 어플리케이션을 다시 자기가 살립니다. 그래서 시스템이 다운이 돼도
바로 올라올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런 부분. 그 밑에 있는 이제 부분이 서버 자체가 작살이 났어요. 서버 자체가 먹통이 됐어. 그러면 그 안에도 어플리케이션이 많았는데 이거 복구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거든요. 요번에 이제 민원 사태가 사실 네트워크로 났는지 서버 사태로 났는지는 모르겠으나 만약에 서버에서 났다고 가정을 하면 서버 자체도 다른 빈 서버로 자동으로 움직입니다. 여기서 죽었던 서버를 얘가 다 기억하고 있는 마스터 노드라는 놈이 있어서 걔가 다 기억하고 있다가 그 서버 자체에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딴 쪽 다 옮깁니다. 그러니까 서버가 죽어도 다시 다른 서버에서 재가동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기존의 서버가 꽉 찼을 때 다음 서버의 용량이 부족할 때는 그럼 어떻게 할까요?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 서버가 들어오는 동안. 그래. 자, 그때 넘어가는 게 클라우드입니다. 다른 회사의 클라우드에 있는 서버를 내가 빌려서 써야 되는데 기존에 있는 내가 갖고 있는 서버실에서 있는 서버하고 이거랑 연결을 할 수가 없어요. 네트워크는 연결이 되는데 어플리케이션의 연결은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이게 네이티브 플랫폼이 같이 연결해주면서 내 서버실에 있는 것 같이 똑같은 운영 환경을 제공합니다. 이 부분이 클라우드 네이티브가 굉장히 추구하는 부분이고 앞으로의 이런 부분들이 개발자나 운영자 상황으로 바꿔가는데 이제 넘어가는 그런 시작 단계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회사의 전경인데요. 보시다시피 저희 회사는 개발본부로 전부 다 거의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을 보시면 저희 회사가 한 8년 동안 만들어 놓은 이제 특허들 부분인데요. 이게 한 30종 정도가 쭉 되는데 보니까 이게 한 번호만 보이는 게 아니라 한 번호 보이는데 저희가 이 회사를 만들 때부터 시작해서 글로벌을 타겟으로 시작한 회사라 8년 동안 여기서 특허를 준비할 때도 해외 특허하고 같이 지금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차적인 타겟 시장을 미주, 중국, 일본, 싱가포르 이렇게 해서 4개, 2개 특허를 동시 정도로 진행을 해서 이 해외 특허는 나오는 시간이 한 2년 이상 걸려요. 네,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그 전부터 나와서 지금 해외 특허가 한 11종 정도 지금 나와 있는 것이고요. 저 궁금한데 꼭 그 4가지 나라로 선택하신 이유가 있는 걸까요? 거기가 마켓 시장이 크다라고 저희가 봤고요. 지금은 뭐 싱가포르, 일본이 지금 제일 그래도 좀 활기띠하게 움직이고 있고 올해부터 이제 뭐 싱가포르와 미주가 진출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엄청 이제 성장할 일만 남지 않았나요? 네, 정보 시스템이 약간 좀 다운되는 상태가 좀 생겨서 그거의 대처 방안이 사실 클라우드 네이티브라는 시스템을 갈아타라 뭐 이런 얘기가 지금 있어서 사실적으로 저희 업계에서는 올해가 클라우드 네이티브 원년의 해라고 생각하고 지금 준비하고 있고 그렇게 이 RFP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입장에 저희가 대응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하여튼 기존의 몇 년 정도 전보다는 올 초의 시작이 마켓의 움직임이 굉장히 좋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우리 회사는 그 국가가 인증하는 가격 친화적인 기업, 청소 강소 기업, 직원들을 위한 복지 혜택에 대한 부분들의 자격증, 회원증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받아놓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집이 멀어서 출퇴근 시간이 한 2시간씩 걸리거든요. 근데 정시에 출근하는 게 좀 어려워서 저희 집은 지금 유한 금리를 사용하고 있어서 그게 같이 저는 가장 마음에 들고요. 그리고 개인이 쓸 수 있는 카드가 있는 거죠. 개인 법인카드를 지원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 월급 외에 이거는 또 다른 출퇴근 교통비 지원이라든가 점심 식대 지원 그리고 가장 좋은 거는 이제 그 회사 내 소통이 잘 돼요. 지급하게 되어서 이제 회사 내에서 소통이 아주 괜찮아요. 네. 그거 되게 좋네요. 네. 요즘 같은 시대에 실은. 네. 네, 하실까요? 대표님 보니까 곳곳에 좀 빈자리가 보이는데 저희는 출근을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네, 나를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그래서 늦게 출근하는 친구들은 늦게까지 일하고 일찍 출근하는 친구들은 일찍 퇴근하고
하고 하는 이런 모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빈자리가 있는 거는 지금 늦게 출근하는 친구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래도 IT 네. 저희는 어쨌든 목적한 그 개발에 대한 부분만 책임지면 되는 부분이라 이게 야간형 인간이 있고 주간형 인간이 있거든요. 맞아요. 그걸 그 사람 스타일대로 움직이시라는 네. 그런 부분은 자유롭습니다. 아, 좋네요. 네. 네. 아, 지저분한 제 방입니다. 항상 지저분한 방입니다. 책상을 이렇게 좀 보여드리면 맨날 이렇게 아주 지저분하게 너절렬히 펼쳐져 있습니다. 이게 매우 지저분한 방이라서 앉으시죠? 근데 생각보다 안 지저분한데요? 아, 저는 지저분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책상을 보여주셨으니 실은 저희 원래 코너가 항상 대표님 책상 보는 거라서 네, 한번 소개를 좀 해주실 수 있나요? 뭘 소개를 해야 되죠, 책상? 보통 뭐 이거 하나는 내 책상에 꼭 있다. 그거는 뭐 컴퓨터겠죠. 뭐 누구나의 컴퓨터겠죠. 아무래도 개발자시니까 네, 뭐 진짜 요즘에는 무슨 미디어가 하나로 그냥 다 합쳐져 있기 때문에 옛날에 뭐 텔레비도 있고 뭐 MP3도 있고 뭐 기타 등등들이 있어가지고 자기만의 취향이 있는 건데 요즘엔 뭐 핸드폰 하나로 일단 다 되고 네, 그 안에서 다 처리가 되니까 나머지 부분은 뭐 컴퓨터 안에서 이용해서 저희 업무, 저희 아레나 뭐 이런 것들을 하는 이런 모양을 갖고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 출근하셨는데 출근하면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은 뭐예요? 아, 메일을 봅니다. 네, 가장 먼저 보면 업무 메일을 먼저 처리하는 게 가장 큰 부분이니까 하루에 아침에 오면 메일이 한 4, 50개 돼요. 하루 정도를 비면 한 4, 50개 정도 메일 처리해야 되는데 그 시간이 한 2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 매일을 처리하는 게 저희는 이렇게 업무가 일단은 사업 업무하고 지원 업무는 전부 다 메일로 처리하는 상황이 되고 개발 업무는 이제 개발 툴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라고 좀 업무가 좀 달라지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사업이 잘하게끔 개발이 대응해줘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저희 또 뭐 올 1월 1일 달에 글로벌을 전부 담당하실 또 다른 대표님이 또 와 계십니다. 네, 저는 올해 34년 차 IT를 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남들하고는 조금 다른 커리어 패스를 가지고 있다라고 자부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굉장히 많은 회사에서 경험을 네. 근데 이미 어쨌든 클라우드 회사에 있으셨기 때문에 또 이제 여기 올 수 있었던 거 그렇죠. 제가 한국에서 클라우드 사업을 제일 먼저 했던 사람이니까 하여튼 좋은 기회가 돼서 왔고 이제는 아마도 제 마지막 직장이 되겠죠. 그럼 이제 사를 엄청 다 하시는 아, 그럼요. 저는 이 회사를 세계에서 인정받는 회사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그런 생각으로 왔어요. 근데 저는 제품을 만들 자신은 없어요. 어쨌든 만들어진 제품을 잘 팔 자신은 있습니다. 그래서 오신 거잖아요. 맞습니다. (3월부터는) 우리가 중견 SI들을 대상으로 이제 찾아가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워크숍이라고 하는 주제로 내가 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정부에서 나오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사업들이 어찌됐건 SI들이 앞에 쓸 수밖에 없거든. 근데 현재 SI들이 클라우드 네이티브에 대한 날리지가 많이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거꾸로 공격적으로 먼저 가서 회사마다 가가지고 2시간씩만 시간 주면은 클라우드 네이티브가 뭐고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들이 뭐고 아침부터 되게 격렬한 회의가 진행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지금 어떤 회의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주별로 이제 회사에 우리 고객들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 파트너들하고 어떻게 좋은 관계를 만들어서 우리 사업과 파트너들이 같이 영업을 극대화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저희가 주별로 같이 모여가지고 얘기를 해요. 그다음에 나가서 저희가 이제 서비스도 하거든요, 고객들을 대상으로.
왜냐면 컨설팅도 해드리고 뭐 어떤 경우에 개발도 하고 뭐 이런 도움 같은 것들을 고객들한테 드리는데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고객을 만족시킬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이런 미팅을 통해서 같이 의견을 나누고 토론을 하는 그런 미팅을 주별로 하고 있어요. 실은 궁금한 게 제가 진짜 공부를 많이 하고 온다고 했는데 어렵더라고요. 맞아요. 어려워요. 어떻게 고객들한테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런 포인트가 있을까요? 그럼요. 고객의 대상이 누구냐가 되게 중요해요. 그 이제 미국에서는 페르소나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 최고 경영자한테 기술 얘기를 아무리 해봐야 못 알아들어요. 그분들한테는 우리의 제품과 우리의 기술이 그분들의 비즈니스에 어떻게 이바지를 해서 비즈니스를 성장시킬 수 있는지 그런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돈을 관리하는 재무팀이라든지 뭐 기획팀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낭비되는 돈을 방지해 드릴 수 있고 그 돈을 세이브할 수 있는지 이런 얘기들을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고 기술을 담당하는 분들한테는 정말 붙어야죠. 기술로. 예. 왜냐하면 기술을 하시는 분들은 그분들의 기술자와 저희 팀들이 이게 같이 열띤 토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객이 더 많이 알고 있고 저희가 모르면은 대화가 되지 않잖아요. 그죠? 영업이 안 되겠죠. 예. 그래서 그런 분들, 그다음에 이제 어떤 뭐 상품을 만든다든지 기획을 한다든지 하는 분들한테는 그 비즈니스가 잘 되게끔 저희가 이제 컨설팅을 하고 도와드리는 그런 주제의 얘기들을 해야 돼요. 그래서 사실 이쪽 이 IT라고 하는 업계가 어려워요. 져야 될 사람들 아니면 책임을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권한을 빨리빨리 줘야 돼요. 저희는 대폭 내렸던 거잖아요. 내렸는데 안 한 거지. 그러니까 이제 이게 내리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내린 거에서 관리를 들어가야 되는데 결과를 항상 체크하고 모니터링 해줘요. 그 체크 리피트가 너무 늦은 거죠. 이게. 모든 조직이 다 그러죠. 다 그런데 그래서 대장이 항상 있어야 되는 거고 대장이 해야 될 일이 많은 거고 근데 왜 이렇게 일주일이 빨리 가는 거야? 하루가 그냥 가잖아요. 그냥 어저께 결국은 마무리도 어제 10시 넘어서 갔나? 뭐 그랬는데 네. 저도 어제 술 먹느라고 10시 넘어서 갔어요. 뭐 그건 당연히 그러셔야죠. 그런 밤에 비즈니스 테마가 그렇게 빠져나가니까 그래도 제가 조금 시간이 좀 비어나가고 우리 김 대표님의 스타일은 저하고는 정반대의 스타일이에요. 나는 되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저는 뭘 하는 스타일이고 김 대표님은 늦게까지 올빼미형 스타일이고 자, 지금 두 분 보니까 엄청 친해 보이는 사이는 아니신 것 같아요. 시간이 이제 뭐 한 달 보름? 네, 한 달 보름? 네. 성향도 정반대인 느낌이거든요. 근데 내향적이시고 외향적이시고 근데 업무가 또 그러니까. 그렇죠. 저는 34년 동안 영업하고 비즈니스 관련된 일만 했고 우리 김 대표님 지금 33년째예요? 그렇죠. 한 3년째죠. 제가. 33년째 엔지니어링 쪽에 일을 했으니까 뭐 당연히 이건 다를 수밖에 없어요. 보는 그거 좀 차이가 있겠죠? 네. 저는 일단 이게 되냐 안 되냐를 먼저 보는 거고 이쪽은 파느냐 안 파느냐를 보는 거고 팔리냐 안 팔리냐. 볼륨 복제 기능은 지난주에 저희가 1차로 분석한 내용에 대해서 회의를 하고 텔레멘터리에서 제공한 SDK를 받아서 저희가 이제 1차 스프린트에 완료하려고 했던 것들인데 이거를 이제 이번 주까지 하고 있고 연주에 이제 이걸 마무리 지은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2차 스프린트를 넘어갈 건데요. 2차 스프린트에서는 이제 그 어플리케이션 로그 수집을 했으니까 그거를 이제 API 개발해서 이제 화면에 붙이는 작업을 할 거고요.
되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던데 무슨 회의였습니까? 저희 회사에 개발실이 한 3개 있는데 이제 그 중에 1개실이 움직인 거고 저희가 그 로드맵이라고 해가지고 1년 로드맵을 놓고 3개월 분기 로드맵을 놓고 월 로드맵을 놓고 그다음에 그 월 로드맵에 주간에 해야 할 업무들에 대한 부분들이 그 주에 처리해야 될 업무들이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그 주에 처리해 줘야 될 업무들이 각자 한 사람씩 다 개별적으로 달리 분장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할 업무가 하나하나 다 올라와 있고 그것을 다 올라온 거를 개발해야 하나의 기능이 나오는 거거든요. 한 사람에도 빵꾸 내면 그 주는 개발 기능을 그 주에 완료를 못 하게 되겠죠. 그 주에 할 일을. 한 사람 한 사람의 역할이 진짜 중요하네요. 네, 하나도 빵꾸 나면 안 됩니다. 업무가 듀플리케이션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나눠서 개발을 되도록이면 조그만 간격으로 다 나눠주거든요. 이런 거를 요즘에 우리가 얘기하는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라고 얘기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또 한 사람 한 사람의 일을 다 모아서 그거를 하나의 덩치로 만들어내는 거고 그렇게 한 주 덩치가 나오면 그걸 다 모아서 또 한 달의 성과의 기능 결명화가 나오는 거고 왜 그렇게 하냐면 고객이 이슈가 생겨가지고 어떤 부분들을 개선을 해달라고 하고 또 어떤 기능들을 더 필요하다고 하다면 그 고객이 필요한 기능이 어느 접점에 있는지를 우리는 찾아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때 되면 지금 아까 도표에서 보는 것 같이 각 사람들의 일정이 다 박혀 있고 그 일정이 누가 그걸 담당했다, 누가 어떻게 프로세스하면 그 고객의 기능을 맞춰줄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바로 처리할 수가 있어요. 그 엄청 중요한 회의네요. 방금 회의. 네, 뭐 매주 하고 개인이 또 모르는 문제들을 또 선배들한테 질문하면서 이 부분은 제가 모르니까 어떻게 좀 지원을 바라달라 그러면 이제 지원도 해주고 이 실이 처리를 못하는 상황이 나오면 저한테 얘기하면 제가 다른 실을 로딩을 해서 다른 실의 어느 부분하고 로딩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이 플랫폼을 자꾸 성장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주간 회의 때는 아무 얘기 안 합니다. 그냥 듣기만 합니다.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네. 정도 네네 감사합니다. 네. 아, 1차적인 목표는 저는 2, 3년 안에 저희 회사는 이제 상장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제 상장을 시키는 게 근본적인 가장 빠른 계획이지만 최종적인 목표는 글로벌 회사들하고 한번 경쟁해보고 싶은 게 가장 큰 목표입니다. 지금 저희가 경쟁하는 가장 큰 회는 100조 원이 넘는 회사의 규모를 갖고 있는 회사인데 과연 이 조그만 회사가 그런 공룡 같은 회사하고 한번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을까라는 건데 거기까지 한번 가보는 게 목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